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요. 요즘 대세라는 뉴트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뉴트로가 뭔지 또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때는 바야흐로 1912년. 가베가 유행을 하고 신여성이 등장하던 그때 그 시절. 2020년 트렌드. 앞으로도 뉴트로 열풍이 계속된다. 하오. 새롭다는 뜻의 뉴와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가 합쳐진 뉴트로. 2019년을 뜨겁게 달군 뉴트로 열풍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라는데요. 최근엔 90년대 가수가 뉴트로 열풍을 타고 재조명되기도 했죠. 대전 도심 속에도 뉴트로 열풍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먼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진관에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딱 들어서니까 시간이 고장난 벽시계 마냥 멈췄네. 시간이 고장난 건지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진관은 온통 1900년대 개화기 분위기로 가득한데요.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복고지만 지금 촬영 세트장만 봐도 야, 이거 연예인이나 돼야 이렇게 찍는 거지. 아이, 모델들이나 찍겠다 싶은데요. 딱 오시는 손님분들이 여기는 너무 예쁜데 저희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진 찍기 시작하면은 다들 웃으면서 너무 즐겁다고, 이 분위기 너무 예쁘다고, 심지어 셀카까지 찍다가 돌아가십니다. 이곳에선 옷차림부터 싹 바꿔야 한다는데요. 개화기 숙녀의 필수품 레이스와 망사부터 멋스러운 양복으로 의상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보면서 하나 둘 보면서 그렇지 한 번 더. 촬영 감독 말에 따라 카메라를 보면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찰칵. 어머나 이분들 150년 전쯤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대는 경성 아가씨, 당신은 모던보이. 평상시 입는 옷차림하고도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요. 그 기분부터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편하게 입는데 이렇게 또 차려입다 보니까 뭔가 그 시대로 뭔가 들어간 듯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감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의상을 입고 찍을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친구들끼리도 잘 찍을 수 있어서 2020년 이 순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명색이 사진관에 발을 디뎠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사진 한 장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신해 볼까요? 떡주부에서 개화기 숙녀로 변신 완료. 이제 1900년대 감성을 끌어올려서 사진을 찍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유, 오랜만에 사진을 찍으려니 저도 떨리네요.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데 무려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설레는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이번엔 뉴트로 감성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고풍스러운 소품이 가득한 이곳에선 말 그대로 다방 커피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커피 2스푼, 설탕 2스푼, 달달하게 탄 커피. 이 추억을 찾아온 중장년층부터 색다른 멋을 찾아온 청년층까지 손님들도 다양하게 찾으신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이런 분위기의 카페를 찾아오게 됐는데 막상 오니까 이런 레트로 분위기가 정말 잘 맞아서 자주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현대식으로 재조명한 뉴트로풍의 다방. 곳곳에 자리한 정겨운 소품에 저절로 추억이 소환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커피 대신 달달한 다방 커피만 있던 시절. 휴대용 전화기가 없어서 약속을 하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때 그 시절 기억하세요? 이 맛이죠.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요즘이야 한지 걸로 하나 흔하디 흔한 곳이 카페라고는 하지만 요 비율 제대로인 요 커피 맛에 그 추억 속에 있는 지금은 사라진 다방 몇 군데의 그 이름들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요 다방을 찾는 분들 이래서 많으신 건가 봐요. 야, 누군데 이렇게 성냥을 쌓도록 오지를 않는 거야. 빨리 좀 오지. 커피 맛은 좋으네요. 자,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공방인데요. 바로 뉴트로 감성 가득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공방 안에 가득한 손뜨개 작품을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손뜨개 작품의 옛 추억과 요즘 감성을 담았다는 김혜정 대표를 소개합니다.
아니 이 눈에 보이는 털실하며 손뜨개라고 하면 예전 추억들 많이 떠오르죠. 네. 뭐 물론 모자에 목도리, 장갑까지 뭐 복고 열풍에 한몫하는 건 알겠는데 네. 뉴트로라고까지 할 거 뭐 있냐고요. 손뜨개라는 거에 자체에 대한 변함은 없지만요. 요즘 감성으로 새로 나온 실들이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컬러를 이용해서 나만의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예쁘게 떠보실 수 있고요. 또 소품뿐만 아니라 옷이나 그런 것도 많이 뜨셨었잖아요. 요즘에 뭐 인형이나 인테리어 소품 쪽에도 많이들 뜨고 계세요. 열심히 뜨개질하고 있는 주부들이 많으셨는데요. 한 땀 한 땀 정성어린 손뜨개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내 손을 거쳐간 작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북이 쌓일 정도네요. 네네. 음. 아이들도 제가 만든 작품을 좋아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떠올리면서 아이한테 어울리는 색깔, 모양을 생각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자부심도 생기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맞아. 뭐 예전에 또 엄마가 직접 이렇게 떠주셨던 거 생각하면 그때는 왜 저렇게 늦게까지 떴다 풀렸다 그러시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보통 정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출산을 앞두고 계세요. 네. 만삭의 산모인데요. 물론 아이 태교를 위해서 시작하셨겠죠. 어떠세요? 네, 태교로 처음에 손뜨개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기 생각하면서 뜨개질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니트 같은 거 떠주시던 게 생각이 나서 엄마 많이 보고 싶네요.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작품의 가치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죠. 만든 이의 정성이 듬뿍 들어가고 뉴트로 감성까지 더해진 손뜨개 작품 정말 예쁘죠? 아,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니까 이 손이 근질근질하긴 한데 이거 해본 게 언제야? 저 중고등학교 때 가정 시간에나 했을까?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몸이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보시면 네네. 분명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쥐띠해라서 이렇게 간단히 초보자분들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머리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마 미니마우스네요. 네네. 네. 쥐띠해와 잘 어울리는 귀여운 소품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기본 원형 코잡기로 손가락에 실을 감아 만든 둥근 고리에 짧은 뜨기를 해서 이어주면 된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코바늘을 뜨게 될 줄 알았더니 요거 하나만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게 되네요. 네, 집중력 향상에 아주 좋은 취미예요. 저도 이젠 네. 이렇게 들여다보는 나이가 됐나 봐요. 한쪽 귀가대에 작은 동그라미를 뜨고 난 뒤에 같은 방법으로 얼굴이 뒤에 큰 동그라미를 떠주세요. 반대쪽에도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떠서 이어준 다음 글루건을 이용해 집게핀에 붙여주면 직접 만든 수제 머리핀 완성입니다. 요거 하나에만 신경 써서 공들였지만 네.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네. 요거 아이 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욕심이 나네요. 요것도 한쪽에 양쪽에 이렇게 해서 어머 세상에. 아니 물론 머플러 이렇게 떠주고 또 스웨터 하나 만들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뉴트로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추억을 만들었으면 그것 또한 뉴트로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실 수 있어서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고요. 아이들 머리핀이나 브로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사하다. 아우, 포근포근해. 누군가에게는 옛 추억을 깨워주고 누군가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뉴트로. 단순한 옛것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 수많은 이야기들이 뉴트로 열풍을 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비켜라! 전남 영암의 명품 소들 나가신다! 평범한 소들과는 다른 육중한 몸매에 카리스마 짙은 날카로운 눈매까지. 아니, 소가 특별하면 얼마나 특별하냐고요? 소라고 다 같은 소가 아닙니다. 스마트한 첨단 어플을 통해 농장의 모든 소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고요. 거기에 매실을 첨가하고 발효의 기술까지 더한 친환경 사료로 튼튼한 소들을 길러내고 특별한 종자로 우량 암소를 생산하고 있다고요.
남녀노소 좋아하는 맛과 풍미에 부드러운 육질을 품은 매력 덩어리.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는 전남 영암의 명품 매력 한우 만나봅니다. 전남 영암 미안면에 위치한 한 농장. 이곳에서 영암에서 길러낸 명품 매력 한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다 같은 소들로 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왜 영암의 소들이 매력 한우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암 한우가 왜 좋냐면, 영암 한우가 지금 2019년도 고급육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영암군에서 생산한 한우 고급육 출연율이 전국에서 1위. 전국에서 1위라고요? 그리고 다른데 이제 다른 애는 이제 2, 3위, 4, 5위 하다가 금년에 1위로 올라온 이유는 우리 그 농가들이 전부 다들 개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만큼 뒷받침해주고 있고. 무려 영암군의 한우가 전국 고급육 1위를 한 데에는 농가들의 노력뿐 아니라 군에서도 장려금을 지원할 만큼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우량함소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은 면화 없이 다 그것을 출하를 안 하고 늘린 결과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13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한 170, 80마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의 노력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우량함소. 그런데 우량함소는 어떤 소인가요? 우량함소를 하면 엄마소와 송아지를 태어났을 때 그 송아지가 30개월 전후로 비육시켜서 출하했을 때 등급 출연율이 A, B, 툭불, 그리고 등신 단면적이 110 이상, 그리고 도체중이 450kg 이상, 그리고 엄마소를 선형심사 해가지고 79점 이상이 돼야만이 그 소가 우량함소로 되는데. 그뿐 아니죠. 거기에 친자간별에서 친자관계가 성립되어야 우량함소로 등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량함소들은 특별한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데요. 9, 1, 3. 자, 이 소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오는데, 바로 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 우량함소의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노력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영암 한우가 좋은 이유는 또 하나, 청정지역이고 또 양질의 조사를 먹일 수 있고, 또 지하수도 아직 오염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 매력 한우 같은 경우는 그 매실 발효시킨 TMR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먹일 수가 있어요. 매실을 넣은 TMR 사료요? 바로 이 TMR 사료는요, 발효시킨 매실을 갈아 사료 원료에 섞고 배합 후 또 발효시켜 만든 사료라고 합니다. 이 TMR 사료를 먹인 소들은 어떤 점이 좋나요? 소들이 상당히 육질도 부드럽고 고급육 출연율도 높고. 백문이 불여일견, 공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영암의 매력 한우가 맛있고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사료에 있었네요. 이게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고 맛있어요. 매실의 맛도 그 품질도 엄지척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좋은 매실로 사료를 만드니 소가 더욱 건강하고 또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종자부터 매실 넣은 TMR 사료까지 남다른 영암의 매력 한우.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이젠 알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암 매력 한우의 맛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매장에 진열된 새빨간 한우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아니 그런데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부위도 여러 가지인 것 같고. 어머니, 어떤 고기가 맛있는 부위예요? 알려주세요. 이거 맛있겠다 진짜.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맛있는 한우를 먹어볼까 해서요. 평소에도 자주 드세요? 아, 자주는 비싸서 못 먹고요. 좀 특별하고 뭐 할 때만 특별 메뉴로. 영암한우 어떤가요?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맛이 좋아요, 영암 한우가. 어떤 부위든 맛있다는 어머니. 그래도 고기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골라야 하는 거죠? 영암 한우는 어떤 부위가 좀 맛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부위들이 꽃등심하고 살치살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뭐 고소하면 꽃등심은 고소한 맛이 좋고, 그리고 살치는 이제 부드럽고 담백하다 보니까 이렇게 꽃등심하고 살치살을 가장 많이 고객님들이 선호하십니다. 한우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요? 우선은 가장 맛있게 드시려면은 고기 육즙을 느낄 수 있게 좀 도톰한 크기로 해서 숯불에 참숯같이 좋은 숯불에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그리고 그 한우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잘 달궈진 숯불 위에 착 올려 구워 먹는 한우라니. 고기 육즙은 가득하고 숯불 향까지 더해져 그 맛이 일품이죠. 고기는 바로 뒤집는 게 생명. 사장님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블링 가득한 꽃등심 구워주는데, 아니 그러다가 눈 빠지시겠어요. 기다림도 잠시. 금세 맛있게 구워진 영암의 매력 한우. 한 점 집어 맛있게 먹어보는데요. 행복한 표정에서부터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먹기만 하지 말고 영암 매력 한우의 맛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영암 한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대박. 품질 만점, 영양 만점, 영암 매력 한우. 그 매력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방 적고 육질 연한 부드러운 영암 한우의 그 맛.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남 영암에 오시면 맛볼 수 있으니까요. 매력 한우 맛보러 전남 영암으로 오세요. (2020년) 다이어트는 포기해도 먹부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대들이여 모여라. 숟가락부터 마중 나가는 세상 가장 무서운 맛, 그것은 바로 아는 맛. 와우, 정말 맛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한 입 먹는 순간 수저가 잦은 모리 장난을 칠 것이니 일단 찜하고 보는 찜 요리 맛보러 갑니다. 입구부터 큼지막하게 내건 저 당당함. 모둠이든 단품이든 선택만 하시라. 첫 메뉴는 생선찜. 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모, 여기 모둠을 주세요. 한놈 두시기 속삼 너구리. 오동통한 생선이 푸짐하기까지. 가장 잘 나가는 것은요, 생선 모둠찜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가오리찜이 제일 잘 나갑니다. 최홍만 주먹급에 버금가는 다진 마늘 투척하고 무심하게 고춧가루 팍팍 뿌리면 일단 반응 완성. 때깔 좋은 비주얼은 잠시 뒤에 개봉박도 하고, 그 사이 손님들 동태를 살펴보니 배고픔을 못 참고 이미 한바탕 거사를 치르는 중. 기다리는 동안 볼락구이 다 해쳤습니다. 찜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 기다리는 1등 공신은 요요 볼락구이. 가시까지 싹싹 발라 먹다 보면 드디어 주인공 대령이요. 일단 쭉쭉 찢어지는 생선살부터 영접하고 나면 밥 한 술 미리 떠주는 센스. 살포시 가오리살 얹어 입속으로 직행. 이것이 바로 생선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밥도둑이 따로 없는 그 맛을 본 순간 생선찜 홀리. 일단 조미료 맛은 안 나고요. 칼칼하고 매워서 겨울철에 먹기 딱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맵지도 않고요. 순해서 애기랑 같이 와서 먹어도 괜찮고요.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입에서 살아서 움직이고요. 완전 강추합니다. 속은 부들부들 촉촉. 적당히 단짠단짠한 매력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취향 저격. 또 새해 맞아가지고 저희 늘 찾는 거 가오리찜 맛보기 위해서 왔고 또 특별히 혼자 맛보기보다가 선배님한테 꼭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이거 가끔 들리는데요. 이 가오리찜은 다른 데서는 정말 제가 먹어본 중에서 이 집만의 그 깊은 맛에 빠져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소개해준 선배님이 이 맛 때문에 제가 선배님을 더 좋아하게 될 정도로 이 가오리찜에서 제가 아주 깊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배님 뵈러 오는 게 아니고 가오리찜 먹으러 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여기 아주 빠져 있습니다. 국내산 최고의 영양 고춧가루와 신선한 식자재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열정, 정성이 최고입니다. 혼자서도 찾을 만큼 깊이가 다른 그 맛이 궁금하다면 단골이 인증하는 생선찜 맛보러 오이소. 해가 떨어지면 생각나는 두 번째 찜 요리. 사장님, 여기에 조개찜 주세요. 사장님, 저희도 조개찜이요. 조개찜 1호구나. 바닷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인천 연안부두까지 차를 몰고 가서 물차를 가지고 조개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마진은 없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조금 저렴하게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더 신선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손님들에게 좀 더 신선한 조개를 값싼 가격으로 푸짐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 조개들 전부 안동으로 이사 오셨나? 수족관이 미어 터질 듯 조개로 채워지면 지금부터가 피크 타임. 백두대간이 따로 없는 저 조개찜의 비주얼을 보시라. 이 구역 큰 손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 있었네요. 안동이 내륙 지방인데 이제 조개찜을 먹음으로써 이제 뭐 바다의 이제 약간 해산물의 향을 느낄 수 있고 좀 이제 다양한 조개찜이 좀 쫄깃쫄깃한 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국수로 마무리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한번 와서 먹어봤었는데 일단 뭐 조개 자체가 좀 부담 없이 먹기도 좋고 이제 찜을 먹은 뒤에 국물도 이제 살이 추가해서 또 먹게 되면 이제 또 술을 부르는 그런 맛에 또 고르게 됐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속이 끝까지 시원한 느낌이네요. 죽입니다요. 이제부턴 젓가락이 바빠질 예정이니 집중. 키조개, 대하, 가리비까지 속 시원한 바다의 맛이 위장에 감동을 전하는 이 순간 조개살 쏙쏙 빼먹는 재미에 환상궁합 자랑하는 콩나물까지 척척 얹어주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는데 왜 아니겠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하지만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마무리는 칼국수로 든든하게. 그 많던 조개가 동날 정도의 인기는 상상에 맡길게요. 2020년도에도 조개찜 맛보러 오세요. 세상에 먹고 싶은 메뉴는 넘쳐나고 찜하고 싶은 메뉴는 더 많지만 대미를 장식할 직장의 원픽 맛집은 따로 있다. 줄서기를 마다하는 찜요리의 정체는? 사장님, 돼지김치 하나요? 당연히 김치찜. 인생은 고기서 고기라는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돼지고기에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가 만났으니 이것이야말로 찜요리의 스테디셀러가 아니면 뭐겠어요? 네, 저 친구 따라 몇 번 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한번 맛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숙성된 김치랑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단 1시간이 주어지는 바쁜 점심시간 김치찜 아니면 아니 돼요. 네, 저희 돼지 김치찜은 저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음식으로서 저희가 비법을 배웠습니다. 깊이 우려낸 사골과 국내산 돼지, 김치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숙성시켜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이것은 글쎄 반찬뿐만 아니라 밥까지 무한 리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해자로움의 끝판왕. 밥 무한 리필은 우리 고장의 안동에서 나오는 쌀로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배고프신 분들, 그리고 도청의 인근의 인부들 그 무한으로 밥값을 따라 안 받고 무제한으로 그렇게 마음껏 드시고 가시라고 무한 리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막걸리도 점심 때 오시면 무한으로 얼마든지 무한으로 그냥 얼마든지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잠시 ASMR 감상 타임 들어갑니다. 묵은지를 다시 숙성시키기를 일주일, 투명하리만치 푹 익은 김치와 야들야들한 돼지고기의 운명적 만남. 더욱이 이 푸짐함 좀 보소. 김치반 고기반의 행복 마음껏 누려요. 돼지김치찜 쓰겠습니다. 비주얼이면 비주얼, 맛이면 맛, 거기에 넉넉한 양까지. 2020년 찜하고 싶은 찜 요리, 여러분의 선택은요? 밥도둑 생선찜! 쏙쏙 빼먹는 재미 조개찜. 푸짐함의 끝판왕 돼지김치찜! 2020년 찜 드세요!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요. 이 원주에서 24년 동안 함께 하셨고 심지어 제 2의 인생도 원주에서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제 2의 인생도 원주에서 함께 하실지 이분의 역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그분의 인생 이야기 들으러 함께 가보시죠. 프로농구가 출범했던 1997년 원년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원주 프로농구 한 팀에서만 23번의 시즌을 함께했던 오늘의 주인공. 원주 프로농구팀의 역사이자 수호천사인 박순진 전 원주 프로농구팀 체력 코치를 만났습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반곡동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원주에서 24년 동안 함께 하시고 제 2의 인생을 여신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그분이신가요? 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3월 은퇴 후 커피 볶는 남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박순진 전 원주 프로농구팀 체력 코치. 매일 손님들의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장소가 지금 제 2의 이막을 여신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커피는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내리는 손길이 상당히 섬세하시더라고요. 작년 3월 직장을 퇴직하고 네. 제 인생을 좀 뭔가 다른 색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순진 전 체력 코치는 지난 24년간 농구 코트 위에서 선수들의 체력과 재활에 힘쓰며 원주 프로농구팀의 첫 시작과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해왔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박순진 전 코치의 코트 위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이 코치로서의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좀 원래부터 꿈이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원래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이 분야를 잘 몰랐었고요. 네. 제가 영대학교 특수체육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이제 특수체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스포츠 마스터 연구회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동아리를 하다 보면 이제 팀 트레이너에 대한 부분을 다 알게 되고 또 와서 쪽에 팀 트레이너라는 그 직업이 너무 멋있게 보였고 한번 전문성이 있어 보였고 제가 꼭 저기 가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키웠었고 대학원도 운동청왕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 후 여자배구 실업팀에서 트레이너 코치로 일했던 그는 프로농구 출범을 앞둔 나래이동통신, 지금의 원주 프로농구팀과 인연을 맺습니다.
체력 코치라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 체력 코치라는 역할이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선수들이 보통 한 시즌을 한 10개월 정도 하는데요. 네. 뭐 10개월 동안 선수들의 뭐 부상 방지라든지 선수들의 재활, 선수들의 체력 훈련, 선수들이 코트에서 자기가 가진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입니다. 그야말로 코트 밖의 수호천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박순진 전 코치. 그에게는 혹독한 트레이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는데요. 선수들이 아무리 힘들고 뭐 그런 모습 보여줘요. 어차피 그걸 이겨내야만이 더 큰 선수, 더 유명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걸 이겨주고, 처음에는 선수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도 하고 중간에 훈련하다 타로 뛰어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그럴 수도 많았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때가 제일 고마웠습니다. 24번의 시즌 동안 선수들 곁에 머물며 단순한 트레이너가 아닌 형, 삼촌으로서 선수들의 몸과 마음까지 보듬었던 그였습니다. 코치님의 노하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축구나 뭐 야구 이런 종목들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농구 쪽에는 선수들 관리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좀 직접 개발하거나 연구하신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해외 연수를 나가면서 경험했던 것은 지금 일본 프로야구도 지금 저희도 역사가 오래됐었고 제가 연수 나와서 그 시스템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일본에 가서 연수 받을 적인데 지금 흔히 말하는 코어 운동, 밸런스 운동을 하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30년 전부터 벌써 이런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배워서 선수들한테 접목을 시키는데 그 시점부터 선수들 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선수들 몸 밸런스도 좋아지고 코어 근육도 좋아지고 또 뭐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의 시즌도 또 우승하게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유성 선수랑 댈러스 매버릭스 NBA 김명수 갔을 적에 그 시스템도 2004년도.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는 흔히 보기 힘든 이런 이제 수치료실,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급기라든지 발목이나 무릎 다쳤을 적에 재활 운동을 물속에서 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다치는 순간이 가장 힘들고 부상에서 복귀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박순진 전 코치.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다치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과 재활 방법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자신만의 훈련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력 관리를 한다는 게 사실 단순하게 그냥 운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선수들은. 어때요? 국내에서 열리는 스포츠과학 세미나는 거의 다 참석했었고요. 뭐 또 외국에서 새로운 뭐 선진국이 들어왔다 세미나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참석했었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고 제 자신이 알지 않으면 선수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없으니까요. 어떤 선수들이 제가 시키는 훈련 방법을 보고 정말 우리 박 코치는 믿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정말 노력하고 또 선수들 자는 시간에 저 혼자 몰라 체육관 나가서 그런 선수들 시킬 연습도 해보고 시범 보일 동작도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프로에 있는 동안 박순진 전 코치는 선수들의 체력과 재활을 위해 스포츠학 세미나와 해외 연수 등을 참석하며 그만의 훈련법들을 개발합니다. 프로 원년부터 은퇴까지 24년이란 시간 동안 선수들을 관리하며 배운 노하우도 박순진 전 코치만의 커다란 자산인데요. 그는 청춘을 바쳐 성실히 쌓아온 이 자산으로 언젠가는 농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 2막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치님께서도 아니 어쩌면 커피 사장님께서도
또 새로운 꿈을 또 그려나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네. 좀 큰 꿈을 그리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강원도민, 원주 시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프로팀에 재직하면서 선수들의 그 재활 노하우라든지 그런 일상 경험들 그런 거를 살려서 제만의 운동체력센터를 한번 꼭 지어서 강원도민이나 원주 시민께 꼭 재능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농구 코트 위의 숨은 조력자로 24번의 감동을 만들어낸 박순진 전 코치. 그가 그려내는 제2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박순진 전 코치가 만들어가는 코트 밖의 인생 2막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걸리의 미래를 건 남자 양민호라고 합니다. 아유, 좋습니까? 예, 냄새는 이제 발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냄새가. I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the sound. 이 공장은 1955년도에 도구 양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85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인수를 하면서 동해 양조장으로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2016년도에 대표로 역임하게 됐습니다. 막걸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2세들이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어르신들이 해왔던 그런 힘든 일, 휴일도 없이 그렇게 해오던, 그리고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힘든 일로 이제 치부되고 있었고 해서 많이 고민됐습니다. 왜냐면은 5살 때부터 이렇게 해오던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10살이 채 안 됐을 때는 막걸리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런 시절들을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제 몸소 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뛰어들었다간 당연히 고생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해병대 부대가 또 근처에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봐오면서 동경이 좀 있었어요. 들어가서 제가 우러르고 정말 막 기합이 바짝 들어서 이제 경례를 해야 되는 그런 영관급들, 장성급들, 그분들이 저희 막걸리를 사다가 마시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뒤에 있었지만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지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러르는 사람들이 우리 막걸리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그래야 되는, 그 모습에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 막걸리에 맡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일이 당연히 힘들고 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해병대에서 해병대에 좀 자랑을 하자면 좀 강인하게 사람을 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그런 결심을 줬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자원 입대 안 하고 했으면은 또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포항의 해병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 가고래. É minha casa, porque seu pensamento, a igreja onde eu rezo. Você é segredo, meu destino. 기존에 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른 공부를 해왔던 부모님과 다른 공부를 해왔고, 다른 생각들을 해왔고, 다른 환경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막상 레시피를
다 접하고 모으고 추려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 레시피를 바꾸거나 한다면은 기존에 드시던 분들이 이질감이 생기고 우리 막걸리에 대한 추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음식에 대한 그 맛에 대한 것은 유지를 시키면서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이 막걸리가 산패되거나 발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제거를 많이 해버렸어요. 우선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공정들을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하고 했지만 맛은 최대한 변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물론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 입맛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높낮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전체적인 이걸 맛봤을 때 누구나 저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건드리지 않고 그것이 또 가업을 물려받은 자의 또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막걸리는 건강한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1000배에 가까운 유산균이 한 병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암 발생률을 줄어들게 한다든지 물론 막걸리나 모든 술들이 간에는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도수가 6도 이하로 낮은 막걸리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배도 채우고 그리고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날 발효가 잘 된 막걸리 한해서 그 다음날 숙취가 다른 술보다 좀 덜한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이제 오해들이 그 발효가 잘 안 된 막걸리를 드셨을 때에 숙취가 심하고 머리가 아픈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 막걸리 드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다음날 깔끔하고 마실 때도 기분 좋고 목 넘김이 좋고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막걸리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의 기대감들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소주는 내가 입맛에 너무 쓰다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맥주는 탄산이 너무 많고 그런 목 넘김이 너무 따갑고 그런 이제 단점들만 따지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차별화돼서 내가 찾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달고 먹기 편한 막걸리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달고 부드러운 막걸리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조자들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갔었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일들은 소비자들의 입맛도 다양화되고 막걸리는 이런 막걸리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소비자들 요구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거기에서 발맞춰 나가려면 생산자들도 다양한 산미가 높다든지 구수한 맛이 더 높다든지 그리고 단맛이 배제됐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성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어놨던 그 막걸리는 맛을 표현하자면 드라이하다 그래야 되죠. 드라이한 맛이 나면서 다른 요리들의 맛을 해치지 않고 술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술이 너무 쓰고 너무 독하고 너무 달아서 내가 먹는 맛있는 요리들을 해친다면 그거는 단순히 그냥 취하려고 마시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누구나 요리를 즐기면서 같이 곁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요리를 다 치우더라도 방해를 받지 않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술들을 생각하고 겨냥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실험 단계를 거치면서 정말 잘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 막걸리에 저희 동해면의 그런 얼굴이
걸려 있는 막걸리를 제가 만들게 됐거든요. 10년 만에 내놓는 신제품이거든요. 그 정도로 수십 가지의 레시피, 술 레시피가 있지만 그것을 엄선을 하고 고르고 골라서 완성도 높은 제품을 고객들한테 선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발효실에 불을 켜는 것만큼 공허한 건 없지만 아무도 없는 건 아니니까 많은 술들과 효모라는 미생물들이 나를 반겨준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을 지겨워하지 않고 관심을 쏟으려면 이들과 대화하고 교류를 할 수밖에 없다. 막걸리 미래는 밝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드는 막걸리의 미래는 밝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속 막걸리가 발효가 되고 그럼 생명이 효모라는 생명이 발효가 돼가고 발전이 돼가는 것처럼 저도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도 더 담백해지고 더 맛있어질 거고 그 손에서 나오는 그 막걸리들은 더 맛있어지고 소비자들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막걸리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